27세 기술자의 극한 도전. 10일 안에 한국어. 못 배우면 해고. 72시간 만에 인생이 바뀐 사연. 단 10일 만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상황. 한 우즈벡 청년에게 닥친 충격적인 현실을 보시면 여러분도 소름이 돋을 겁니다. 과연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에밀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낡은 아파트 벽에서 들려오는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그의 하루를 깨웠어요. 또 누스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27살이 된 지금까지 이 낡은 집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거든요.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이미 차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구부정한 어깨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에밀아, 오늘 또 일찍 나가야 하니? 네, 어머니. 오늘은 시내 쪽 아파트 전기 공사가 있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에밀은 공구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타슈켈트 외곽의 이 동네는 여전히 구소련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회색 콘크리트 건물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낡은 버스가 검은 연기를 뿜으며 도착했어요. 이런 버스로 언제까지 다녀야 할까? 마음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작업 현장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에밀, 오늘 3층 배선 작업 맡아라. 감독 바실리의 목소리는 항상 퉁명스러웠어요. 그는 러시아에서 온 베테랑 감독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밀은 무거운 전선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오래였거든요. 3층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배선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일이었어요. 단순하지만 집중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에밀, 잠깐 이리 와봐. 바실리가 불렀습니다. 그의 옆에는 낯선 외국인이 서 있었어요. 이분이 새 프로젝트 담당자야. 김진우라고 하셔. 에밀의 심장이 쿵했습니다. 본 한국인이었거든요. 김진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한국어를 러시아어로 통역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에밀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외국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김진우는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작업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분들 안전장비는 충분한가요? 통역을 통해 들은 그의 첫 질문이었어요. 바실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건 기본적인 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에밀은 알고 있었어요. 안전 헬멧조차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걸요. 김진우는 에밀이 작업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전선을 정확하게 연결하고 절연 처리를 꼼꼼히 하는 모습을요. 저 친구 일을 참 잘하네요. 김진우가 통역사에게 말했어요. 에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에밀은 어머니가 싸준 빵과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김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받아보세요. 통역사가 전해주었습니다. 수첩을 열어보니 한글로 쓰인 글자들이 보였어요. 복잡한 기호 같았지만 왠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안전수칙이에요. 러시아어 번역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에밀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에밀이 더듬더듬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김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글로 된 수첩을 계속 들여다보았어요. 신기한 문자였습니다. 이 글자들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피곤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택시 운전으로 하루 종일 고생하신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오늘 어떠셨어요? 그저 그렇지 뭐. 기름값만 빼고 나면 얼마 안 남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에밀아, 오늘 시장에서 또 손님이 줄었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에밀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방에 돌아와 한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언젠가는 이 글자들을 읽을 수 있을까? 작은 꿈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매달 300달러로는 가족을 부양하기도 빠듯했거든요.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에밀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수첩을 덮지는 못했습니다. 뭔가가 그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에밀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김진우의 친절한 미소와 한글 수첩이 계속 떠올랐어요. 혹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이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에밀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그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에밀은 조용히 일어나 한글 수첩을 펼쳤어요. 기억, 니은, 디귿. 작은 목소리로 따라 읽어보았습니다. 신기했어요. 복잡해 보이던 글자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에밀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시간씩 공부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어 강의를 찾아보고 무료 앱을 다운받아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거울 앞에서 발음 연습을 했어요. 어색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에밀아, 요즘 무슨 일이야? 맨날 중얼거리고.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아, 그냥.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새로운 게 뭔데? 에밀은 한글 수첩을 보여드렸어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한국어? 네, 아버지. 러시아어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한국어까지. 정신 차려, 에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에밀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현실을 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어요.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에밀아, 아버지 말씀이 맞아. 그런 것보다 기술을 더 배우는 게 어떨까? 에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심시간에 한글 수첩을 꺼내자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밀, 그게 뭐야? 그림 그리기? 한국어래. 우리 에밀이 한국 사람 되려나 봐. 한국 사람들 떠나면 어쩔 건데. 쓸데없는 짓이야. 동료들의 조롱이 귀에 아팠어요. 에밀은 수첩을 급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감독 바실리는 더 심했어요. 에밀, 딴 생각 말고 일이나 제대로 해. 러시아 방식이 가장 좋은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외국 기술 따라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에밀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에밀은 한글 수첩을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김진우가 나타났어요. 에밀 씨, 어떻게 지내세요? 통역사와 함께 온 김진우는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어때요? 에밀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려요. 김진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왜요? 쓸데없는 일이라고 해요. 현실적이지 않다고. 김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밀 씨,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해보세요. 언어는 하루아침에 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주일에 2번 점심시간에 만나요. 에밀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진우와의 특별한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안전모는 한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모르겠어요. 안전모예요. 안전. 모. 김진우는 천천히 발음해 주었습니다. 안전모. 에밀이 따라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철근은? 매일 조금씩 늘어가는 단어들이 신기했어요. 프리캐스트, PSC, 철근, 배근. 어려운 전문 용어들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김진우는 에밀의 발음을 꼼꼼히 교정해 주었어요. 입술을 조금 더 둥글게 해보세요. 이렇게요? 네, 맞아요. 김진우의 칭찬에 에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저 둘이 뭐 하는 거야? 에밀이 완전히 한국 사람 되려나 봐. 에밀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김진우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에밀 씨, 한국 본사에서 견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에밀의 심장이 쿵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한국어 실력이 더 필요해요. 그날부터 에밀의 공부는 더욱 치열해졌어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퇴근 후 8시부터 10시까지 하루 4시간씩 한국어와 건설 기술을 공부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더 커졌어요. 에밀아,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가 다크서클 진 에밀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에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택시 운전도 배워서 같이 일하자. 아버지,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우리에게 시간이 어디 있어? 집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래도 에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꼭 성공할 거야. 밤늦게 한국어 단어를 외우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매달 300달러로는 가족 생활비도 빠듯했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가족들만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도 김진우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에밀 씨는 정말 성실해요. 분명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김진우의 말에 에밀은 다시 힘을 냈어요. 감사합니다, 김진우 씨. 두 사람의 우정이 깊어져 갔습니다. 에밀의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어갔어요.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네, 정말 좋아요.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에밀은 뿌듯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전문 용어는 여전히 어려웠거든요. 언젠가는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까? 에밀은 매일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8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진우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에밀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기술 번역 담당자를 뽑아요. 한국 기술진과 현지 직원들 사이의 소통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에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요? 네. 당신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 순간 에밀의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꿈에서나 가능할 것 같던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김진우는 에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8개월 동안 지켜봤거든요. 일주일 후 면접 날이 왔습니다. 에밀은 평생 입어본 것 중 가장 좋은 옷을 입었어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번 돈으로 사주신 셔츠였습니다. 에밀아, 잘하고 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건설 현장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에밀의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면접관은 이 부장님이었어요. 중년의 한국인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이 부장님이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에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 투르가노프입니다. 전기설비 일을 하고 있고 8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이 부장님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나요? 김진우 씨를 만나고 나서 한국 기술과 문화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면접은 30분 동안 계속되었어요. 기본적인 건설 용어와 간단한 번역 테스트도 있었습니다. 사흘 후 합격 통보가 왔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에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합격한 거예요? 네, 축하드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에밀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이야? 아버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들이 해냈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날 밤 에밀은 설렘으로 잠들지 못했어요. 첫 출근 날이 왔습니다. 에밀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넥타이를 매고 풀고를 반복했습니다. 할 수 있어. 꼭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정 소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50대 남성이었어요. 에밀 씨죠? 반갑습니다. 정 소장님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첫 업무는 오늘 오후 기술회의 통역이에요. 준비되셨나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에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오후 2시 기술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진 3명과 현지 엔지니어 5명이 모였어요. 회의 주제는 댐 건설의 PSC 공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말을 시작했어요.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의 장력 개수를
에밀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프리스트레스드가 뭐였더라? 장력 개수는 또 뭐지? 공부했던 단어들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에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현지 엔지니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통역이 제대로 안 되네. 에밀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첫날부터 망쳤습니다. 그날 저녁 정 소장님이 에밀을 불렀어요. 에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정 소장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실수가 좀 있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에밀은 고개를 숙였어요. 열정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수는 없어요. 정 소장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10일 드릴게요. 그 안에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다른 업무로 전환하거나 그만두셔야 할 수도 있어요. 에밀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10일.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밀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어떻게 하지?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소파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 에밀이 급히 달려갔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모셨어요.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에밀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될까요? 약 15,000달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5,000달러. 에밀의 월급으로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에밀의 손을 잡았어요. 에밀아, 괜찮아. 내 일이 더 중요해. 어머니, 무슨 말씀을? 10일 안에 꼭 성공해야 해. 그게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에밀의 지옥 같은 10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3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공부에 매달렸어요. PSC 공법, 프리캐스트, 철근, 배근, 콘크리트 양생. 어려운 전문 용어들을 하나하나 외웠습니다. 김진우도 에밀을 도왔어요. 에밀 씨,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매일 저녁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며 공부했어요. 에밀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어머니. 꼭 성공할 거예요. 10일째 아침이 왔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에밀은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향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꼭 해내자.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10일째 아침 에밀은 평소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현장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지? 에밀이 동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큰일 났어. 댐 쪽에서 문제가 생겼대. 에밀의 가슴이 쿵했어요. 현장으로 달려가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거대한 댐 구조물 및 집안이 침하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단단했던 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에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 소장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국 본사에 긴급 연락했어. 구조 전문가들이 오늘 밤에 도착할 예정이야. 김진우가 에밀에게 다가왔어요. 에밀 씨, 이번이 기회일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 전문가들과 현지 기술진 사이에 정확한 소통이 필요해요.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에밀의 목구멍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날 밤 10시 한국에서 온 구조 전문가 3명이 도착했어요. 팀장은 박 교수님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박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현지 지질학자 이바노프 박사가 러시아어로 길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통역사가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어요. 지방 개수가. 잠깐만요. 통역사가 당황했습니다. 그 순간 정 소장님이 에밀을 불렀어요. 에밀 씨,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에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박 교수님이 복잡한 구조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집안 침하로 인한 전다 능력 집중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프리스트레스 보강 공법을 적용해야 해요. 에밀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외운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전다 능력, 프리스트레스 보강. 천천히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이바노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안은 특수해요. 박사가 러시아어로 지질 분석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에밀은 집중했어요. 러시아어 전문 용어를 한국어로 바꿔 전달했습니다. 지하수 유입이 예상보다 많고 점토층의 압축 강도가 낮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강제 보강과 프리스트레스를 결합해야겠네요.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에밀은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박 교수님과 이바노프 박사 사이에서 끊임없이 통역했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도면 설명도 정확히 전달했어요. 이 젊은 친구 실력이 대단하네요. 박 교수님이 김진우에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면 안 돼.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3D 구조 모델링 프로그램도 급하게 배웠어요. 도면을 보며 설명할 때 필요했거든요. 여기 부분에 강제를 보강하고. 에밀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해했습니다. 현지 기술진들이 환호했습니다. 마침내 해결책이 나왔어요. 한국의 첨단 프리스트레스 공법과 현지 집안 조건을 결합한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이면 구조물을 안전하게 보강할 수 있어요. 박 교수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셋째 날 새벽 보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밀은 여전히 현장에 있었어요. 작업 지시를 정확히 전달해야 했거든요. 강제 배치 간격을 50cm로 맞춰주세요. 프리스트레스 장력은 1200kN으로 설정하세요. 에밀의 번역이 정확했기 때문에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오후 3시 마침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구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었어요. 박 교수님이 에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에밀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72시간 동안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정 소장님도 에밀 앞에 섰어요. 에밀 씨,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정 소장님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로 함께 일해주세요. 에밀은 믿을 수 없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김진우가 에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진짜 기술자가 됐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현장 동료들도 에밀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에밀이 정말 대단하네. 우리가 잘못 봤어.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가장 기쁜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에밀의 어머니 수술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정말요? 에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본사 6개월 연수 프로그램에도 추천하겠어요. 정 소장님의 말에 에밀은 그만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날 저녁 병원에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 성공했어요. 에밀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이니? 어머니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술비도 해결됐고 한국 연수도 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아들이 해냈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에밀은 지난 72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김진우와 박 교수님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모든 사람들에게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에밀은 정말로 두 나라를 잇는 기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더 많은 걸 배워올 거야. 에밀은 미래를 향해 단단한 다짐을 했습니다. 6개월 후 에밀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왔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 같았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깔끔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나온 직원이 에밀을 맞이했어요. 에밀 씨 환영합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에 에밀의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연수원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잘 정비된 시설을 보며 에밀은 감탄했어요. 이런 곳에서 공부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첫 주는 한국어 집중 교육이었어요.
지금까지 독학으로 배웠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높임말과 존댓말 체계를 제대로 배우면서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꼈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고객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국어 선생님의 세심한 지도 덕분에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두 번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기술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빔이라는 3차원 건설 모델링 기술을 배웠어요. 이걸로 건물 전체를 컴퓨터에서 미리 지을 수 있어요. 강사의 설명에 에밀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술이었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발전사 강의였어요. 195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강사가 낡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에밀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교육에 대한 열정과 끝없는 노력,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그 말이 에밀의 가슴 깊이 박혔어요.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의 주체가 되었어요. 에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도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런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열정이 타올랐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을 견학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생산 라인과 완벽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런 기술을 우즈베키스탄에도 전할 수 있다면. 에밀의 머릿속에는 벌써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6.25 전쟁 기념관 방문이었어요. 전쟁의 참혹함과 그 후의 복구 과정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한국 사람들의 의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했어요. 그날 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어요? 응, 완전히 나았어. 내 덕분이야. 어머니의 건강한 목소리에 에밀은 안도했어요.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그래, 많이 배워서 와라. 연수 마지막 주에는 발표 시간이 있었어요. 각 나라별로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밀은 우즈베키스탄 건설업계의 안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우리나라에 맞게 적용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졌어요. 연수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제안이 왔습니다. 연수 원장님이 에밀을 불렀어요. 한국 회사에서 정식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에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조건도 아주 좋아요. 연봉 8만 달러의 가족 초청도 가능합니다. 8만 달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평생 벌어도 힘든 돈이었어요. 에밀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김진우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에밀 씨,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김진우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배운 것을 나누는 거죠. 그 말이 에밀의 마음을 정했어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연수 원장님은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곧 이해해 주었어요.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에요.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배운 모든 것을 고향에 전해주겠어. 에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온 후 에밀의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주말마다 무료 교육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안전기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처음에는 20명 정도만 왔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에밀이 한국에서 뭘 배워왔나 보자.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에밀의 진심 어린 교육을 받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유용한 기술이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일할 수 있구나. 6개월 후 수강생이 200명을 넘어섰어요. 김진우와 한국 회사들이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정식 교육센터를 만들어보죠. 1년 후 한국 우즈벡 건설기술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개소식에는 우즈베키스탄 건설부 장관까지 참석했습니다. 이런 교육이야말로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장관의 축사에 에밀은 가슴이 뿌듯했어요. 2년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밀의 교육 프로그램이 우즈베키스탄 국가 건설 안전 기준으로 채택된 것이에요. 건설 현장 사고율이 30% 줄었습니다.
정부 발표를 들으며 에밀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금까지 800명의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한국 회사에 취업하거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에밀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자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에밀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밀은 처음 받았던 한글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됐구나. 그 작은 수첩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에밀은 중앙아시아 전체로 교육을 확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두 나라를 바꾼다. 에밀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꿈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면서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사연 읽어드리는 감동 한 편이 다연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항상 감사드립니다.